옵션을 줄 거거든요. 이런 왜 좋은지, 이를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런 검색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비서 같은 거죠.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으로 못하고 구글 검색으로 못하던 것을 서치 GPT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전통적인 검색 습관의 붕괴가 아니라 새로운 검색 습관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가? 인공지능을 통해서 말 쓰는 거 좀 도와주고 글 쓰는 거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우리 전체적인 소비자는 원래 소비자들이 하던 상거래, 원래 소비자들이 하던 모든 거래에 AI가 결합해서 그것을 좀 더 편하게 해주겠다라는 것. 이것이 지금 궁극적으로 AI 에이전트라는 걸로 이제 명칭이 되는 가려고 하는 시장의 어떤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만들어내겠다 이런 네. 거가 되겠죠. 이쯤에서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게 또 한편으로 또 걱정이 되기도 하는,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이제 검색이라는 것에서 우리나라의 네이버가 너무나도 중요했던 이유는 이것이 다 쇼핑이랑도 연결돼 있고 그렇죠. 추천이랑 전부 다 연결돼 있어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한다고 해도 방금 말씀하셨던 모든 걸 다 네이버에서 지금 검색하고 계시잖아요. 여행 갈 곳, 맛집 뭐 이런 식으로 다 검색하고 있는데 이 판도를 어떻게 이제 봐야 되는지, 네이버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빅테크라는 기업이 생겨나면서 기존에 있었던 석유 기업이라든지 뭐 또는 인베스트먼트 뱅크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시장 가치가 사이즈가 커졌죠. 네. 이런 것처럼 이렇게 관문이 바뀌게 되면 경제 질서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나 구글이 지금 우선 1차적인 위기를 맞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오케이 퍼플렉시티가 인기 있고 또는 서치 GPT 나올 거 뻔히 알고 있었으니까 먼저 선수를 친다고 해서 AI 오버뷰, AI 개요라는 AI가 답변을 해주는 서비스를 구글도 지금 미국에서 시작을 했고 지난주부터는 6개국으로 확대를 했죠. 일본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한국은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데 전체 검색량에서 7% 정도만을 그 AI가 답변을 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구글 입장에서는 퍼플렉시티가 구글의 시장 점유율, 전 세계의 시장 점유율 90%를 갖고 있는데 이거를 갖다가 깨더라도 뭐 막 반토막 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퍼플렉시티가 노리고 있는 것은 헤비 검색 유저거든요. 검색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애널리스트들, 기자들,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생각하는 것이지 대중들을 생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시장 점유율 가져가봤자 1, 2%밖에 가져가지 않을 거라고 구글은 판단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인기도를 가만히 놔두면 더 커질 수 있으니 맞아요. 자기네들이 쳐낸 건데 문제는 이것이 카니발리제이션, 잠식 효과가 있습니다. 구글은 잠식 효과가 없을 거라고 투자자들한테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 광고가 노출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직접 답변을 해주는 거니까. 우리가 그 전통적인 검색은 뭡니까? 마우스를 스크롤하든 손가락으로 스크롤을 하든지 그 결과값을 갖다 쭉 내려보면서 광고 클릭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아닌 걸로 갖고 들어가도 거기에 있는 애드 네트워크에 구글 광고가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 광고의 소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이제 구글을 이제 걱정하는 거. 저는 구글은 직접적인 공격을 퍼플렉시티나 서치 GPT로부터 받고 있는 거하고 스스로가 자기를 공격하고 있는 것. 자기 잠식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의 검색 매출이 흔들릴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2025년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구글이 이 부분에 대단히 조심스럽고 저는 구글에 투자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더 위험하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이버 Q라는 서비스가 AI 검색 서비스를 네이버도 일찍이 내놨어요. 근데 여러분 Q 써보시면 알겠지만 대기자 명단에 오래 기다리셔야 되고 겨우 들어갔어도 품질이 너무 좀 죄송한 얘기지만 후지입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자꾸 답을 갖고 오려다 하다 보니 근데 네이버도 거기서 연결할 수가 있어요. 네이버 쇼핑하고 연결할 수가 있거든요. 네이버 지도하고 연결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참 물어봐요. 에어컨을 살 때 삼성 에어컨을 살까 LG 에어컨을 살까 이런 거 당연히 사람들이 GPT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때 제품에 대한 검색도 나오니까 쇼핑을 시작한 거잖아요. 구글에도 프로덕트 검색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하게 이 GPT에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에어컨을 사려고 하는데 삼성 에어컨을 살까 LG 에어컨을 살까? 삼성과 LG 모두 좋은 에어컨을 만드는 회사로 유명하죠. 몇 가지 고려할 점을 말씀드릴게요. 삼성 에어컨은 스마트 기능과 에너지 효율성이 뛰어나고 벌써 삼성이 이긴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은 이 작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은 제일기획 통해가지고 미국 기업을 통해가지고 글로벌 언어로 언어 학습을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벌써 여러 번 음성에선 검색이 됩니다. 강정수가 누구야? 강정수는 대한민국의 학자이자 미디어 및 인공지능 전문가입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의 교수이며 미디어 스피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벌써 나오는데 벌써 여기에 링크가 있습니다. 첫 번째 링크는 위키피디아에서 가져왔고 두 번째 링크는 EBN이라는 데서 가져왔고
세 번째 링크는 이투데이에서 가져왔고, 근데 뭐 이렇게 할 때마다 좀 달라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벌써 이미 음성에서는 검색을 가져오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서치 GPT로 들어오겠다라는 것들은 서치 GPT는 내년부터 시작하는데 사실 음성에서부터 들어오고 있는 거고 대단히 이 시장에 진입하려는 것이 강하고요.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에어컨에서 삼성 에어컨이 먼저 나오냐, LG 에어컨이 나오냐 대단히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만약에 제가 이걸 신뢰하게 한다면은 삼성 에어컨을 살 가능성이 그래도 1%도 높은 거거든요. 이 부분도 뭐냐면 마케팅의 판도도 다 바꿔버리는 겁니다. 마케팅을 구글 가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와서 해야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항상 검색 시장을 재편은 쉽지 않은 것이 사람들 습관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네이버를 계속 그렇죠. 했던 분들은 구글 잘 안 가거든요. 맞아요. 근데도 네이버는 점점 50%대로 지금 시장 점유율이 줄어왔잖아요. 근데 네이버도 그러니까 큐를 전면하기 위해서는 구글하고 똑같이 잠식 효과가 있는 거고. 그리고 또는 네이버가 결정적으로 실수하고 있거나 선택을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네이버는 네이버 블로그를 못 가져가게 해놨어요. 네이버 블로그에 있는 글을 네, 서치 GPT하고 막아놨군요. 퍼플렉시티가 막아놨어요. 근데 물론 이것이 물리적으로 막아놓은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막아놓은 건데 이거는 사실은 그걸 어긴다고 해서 불법은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이의를 제기하면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이제는 안 들어갈 거라는 거예요. 그럼 네이버 블로그에 마케팅했던 모든 기업들은 서치 GPT라든지 퍼플렉시티랑 빠이빠이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건 네이버가 만약에 성공할 경우에는 네이버가 만약에 Q로 성공할 경우에는 문제가 없는데 Q로 성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네이버 블로그가 붕괴될 수가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네이버는 지금 여러 가지 갈등 속에 있어요. 네이버는 기술도 지금 업데이트를 올 가을에 한다고 하는데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일단은. 그래봐도 4.0을 쫓아가지는 못할 것 같고 왜냐하면 GPT 4.0은 또 버전 업그레이드를 할 거거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미니 같은 걸 만들어야 돼요. 저가로 출원 비용을 무진장 낮추면서 국민 대중이 다 쓰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게끔 할 수 있는 비용 구조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쉽지 않은 상태인 거고 네이버의 시장 점유율은 이미 50%가 꺾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계속해서 꺾이는 과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상황이다. 만약에 네이버가 특단의 무언가의 기술적인 업그레이드를 하지 못한다면 네. 근데 네이버가 요즘 보면은 수베린 AI라고 해서 주권 AI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돌아다녀요. 이게 뭐냐면 한 국가에서는 중심적인 AI 기업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이거 뭐냐면 국뽕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까지를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그거는 남들이 얘기해줘야지 자기네들이 그렇게 얘기하게 한다는 거는 새가 몰렸다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세적인 입장에서의 방어라는 거죠. 공세적인 위치가 아니에요. 우리 이걸로 해가지고 일본 공략할 거고 뭐 미국도 공략할 거고 중국도 공략할 거고 아시아 나머지 나라도 공략할 거가 아니라 그냥 한국 거는 한국 AI가 잘하지 않을까? 뭐 신토불이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건 뭐냐면 스스로가 약세의 논리를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의 중장기 전망은 별로 그렇게 밝게 보지는 않습니다. 네. 저는 듣다 보니까 이 옛날 생각이 나는데 구글이 처음에 이 시장에 들어올 때 G메일이라는 걸 썼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이제 그 메일의 그 용량 자체가 너무 적었는데 구글 쓰면 뭐 엄청 많이 준다고 그래서 막 그거 누구한테 추천받으려고 막 하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정말 소수의 인원들이 커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다 잡아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지금 퍼플렉시티든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서치 것이든 GPT라든지 무엇인가가 지금 구글이라는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지금 여러 가지로 그 그죠? 길은 여러 가지로 열릴 수 있습니다. 뭐 과거엔 지메일이 있을 수가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 예를 들자면 맛집을 검색하실 때 주로 어떤 앱을 쓰세요? 네이버를 많이 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드신 거죠. 그러니까 요즘 20대나 10대들은 이제 네이버 앱을 통해서 맛집을 하면 누적되어 있다 보니 엄마 아빠가 좋아했던 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인스타를 하는 건 당연한 인스타로 해야 되는 거고 심지어는 틱톡도 사용하는 거고 미국의 10대하고 20대 같은 경우에는 인스타하고 틱톡을 이용해서 맛집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라이징 스타가 나오거든요. 우리 동네에 새롭게 뜬 데. 즉 우리 부모들이 별점 못 준대, 안 준대. 이런 데 가야 되는 거고. 엄마들 안 가는데. 이런 데를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검색의 다양성을 만드는 거거든요. 맞네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존의 시장 점유율이 막대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아마존의 프라임이라고 하는 여기 한국으로 치면은 뭐죠? 그 쿠팡의 와우인가요? 이 프라임이 미국의 하우스홀드 숫자보다 많거든요. 어떤 하우스홀드에서는 2명이 쓰고 있는 거예요. 엄마 거 쓸 텐데 나는 내 거 쓸게요.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기에 우리 식으로 하면은 뭐 음악도 거기서 들을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안 쓰면 손해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검색도 거기 가서 해요. 미국에서 프로덕트 서치 제품 검색 시장은 아마존이 70%고 구글이 30%입니다. 그러니까 구글은 이미 그쪽에서 뺏겨버린 거죠. 근데 한국은 그래도 네이버 쇼핑이 강력하게 이 부분을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검색이라는 것이 과거에는 정말 순수하게 웹 문서를 검색한다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메일이라든지 뭘 주면서 덤으로 가져가면서 또는 크롬이라는 브라우저를 만들면서 자신들의 기본 검색으로 공략을 해왔다라면 이제는 대단히 문화적으로 다양한 성을 가지고 검색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틱톡도
지금 한국 틱톡 앱에서 검색하는 것과 미국 틱톡 앱에서 검색하면 검색의 UI, UX가 여러분 완전히 다릅니다. 미국 걸 보면은 완전히 진짜 이건 구글 검색 같거든요. 왜냐면 서치 GPT가 들어온다라면 서치 GPT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검색이 못했던 강력한 힘이 있어요. 바로 멀티모달이라는 거죠. 그것이 예를 들자면 구글이 보여줬던 아스트라 같은 서비스죠. 그러니까 그것도 에이전트죠. 즉 바깥을 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와 있어? 라고 보면 창문 밖을 보여주면서 내가 어디에 와 있어? 그러면 어디에 와 있다고 얘기도 해주고 메뉴판을 보여주면서 야 여기서 사람들이 많이 시킨 음식이 뭐야? 그 메뉴판을 내가 프랑스 가서 번역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해외에 놀러 가서 한국에 와서 이 메뉴판에서 이 집에서 인기 있는 메뉴가 뭐지? 라고 물어본다라면 그 친구가 근데 나 인스타그램 좋아해? 라고 하면 얘가 인스타그램 가가지고 뭐가 많이 팔렸는지를 저한테 알려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검색에 접근하는 방식이 일일이 타이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스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걸로 할 수 있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제가 어디 가서 많이 비유를 줍니다만 제가 옷을 진짜 못 입거든요. 그럼 제가 요즘 하는 것이 아침에 일어나서 나갈 때 항상 거울에다 대고 사진 찍고 챗GPT한테 보내요. 옷 색상이 위아래는 최소한 맞아? 네네. 그러면 뭐라고 오늘 스타일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아니, 오늘 별로 아니라고 아닌가요? 네네. 뭐라면 위아래 대조가 돼야 되는데 다음번엔 좀 대조되는 이런 옷을 입어봐라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네. 그럼 내가 그 색깔 없는데 그럼 그거 하나 구매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얘기를 해요. 추천을 또 해주는구나. 그러면 전 나중에 구매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언젠가는 얘가 구매하는 링크까지 주면 거기서 구매할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옷에 대한 밖에 나가는 것을 더 이상 욕먹지 않는 강정수가 됐다라는 것은 저는 제가 고마움을 느끼게 되는 거거든요. 서비스로부터. 사실은 구글이 중요한 거죠. 네?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런 여러분 신뢰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습관이 바뀌느냐 나한테 신뢰 주는 것으로 옮기게 돼 있는 거거든요. 신뢰를 어떻게 창출해낼 것인가. 근데 내가 지금까지 네이버 검색으로는 못하고 구글 검색으로는 못하던 것을 서치 GPT가 저를 위해서 해줄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멀티모달이라는 특성 때문에 저는 우선 최소한 멀티모달 기능에서 즉 보고 듣고 말하는 것에서는 서치 GPT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조금씩 확장되는 거죠. 저의 습관이. 그러면서 나머지 웹문서 검색에서도 서치 GPT로 옮겨갈 수 있는 가능성은 넓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검색 습관의 붕괴가 아니라 먼저는 새로운 검색 습관의 출현이 가능할 것인가. 새로운 검색 습관은 전통적인 검색의 어프로치가 아니라 접근이 아니라 멀티모달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을 활용하면서 접근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에이전트 기능이 있으면서 예를 들면 기억해도 나는 맛집 구성할 때 구글 맛집 검색해갖고 오지 말고 네이버 맛집 검색해갖고 오지 마. 나는 그냥 인스타그램 맛집만 제일 중요해. 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우선순위를 우선순위를 정해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러면 인스타그램 일일이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되는 거잖아요. 또는 이런 거 가능해요. 오늘 저녁에 내가 데이트가 있는데 이러이러한 분위기고 뭐 상대방이 이런 걸로 좀 지쳐 있을 텐데 을지로 힙하는 데서 좀 사람이 많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도 또 을지로 간 분위기를 내면서 좀 갈 수 있는 와인바를 하나 추천해 달라. 그냥 와인바 리스트업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 어떻게 하세요? 1위부터 5위까지 쭉 보면서 일일이 들어가 보면서 사람들 평가 다 보고 그죠. 다 대조하면서 이거 찾는데 최소한 30분에서 1시간 걸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걸 만약에 신뢰도 있게 하면서 옵션을 줄 거거든요. 일은 왜 좋은지, 이를 왜 추천하는지 이유를 얘기합니다. 3도 왜 추천하는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선택하게 될 수 있는 이런 검색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개인 비서 같은 거죠. 진짜 말 그대로 에이전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무엇인가를 검색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전 또 연식이 되니까 잘 생각해보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정말 똑똑해진 계기가 저는 네이버 지식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물어보는 습관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그것 때문에 한번 개발됐고, 그러니까 검색을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내가 지식을 얻기 위함, 혹은 행동을 하는데 조언을 받기 위함.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아닐까 싶은데 모든 경제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실. AI 검색을 또 뭐라 그러냐면은 앤서 엔진이라 그래요. 답변 엔진. 왜냐면 답변 얘는 엔진. 답변을 해주잖아요. 여러분 여기 지식인인 거죠. 진짜요, 지식인이에요. 근데 이것이 지각 변동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건강 정보 안 물어보겠습니까? 물어보겠죠, 당연히. 병원 정보 안 물어보겠습니까? 건강 정보와 병원 정보를 여기다 집어넣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병원과 병원 마케팅 시장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여기 안 들어오려고 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체의 마케팅 질서 같은 경우는 다 변할 거예요. 여기에 최적화돼서 AI에게 어떻게 선택을 받을 것인가. 이 부분이 대단히 큰 이슈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것이 산업계 질서를 바꾼다는 거죠. 인터미디에이션, 중개업자들이 많잖아요. 부동산 중개부터 시작해서 성형수술 중개부터 시작해서 피부과 중개부터 해서 얼마나 중개업들이 많습니까? 맞아요. 이 중개업이 다시 한번 질서 개편을 겪을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부분은 우선 상장되어 있든 상장되어 있지 않든 많은 기업들이 이미 존재한다는 거고 이 기업들은 어떻게 AI 에이전트에 친숙해질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에이전트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에이전트 경쟁 또한 치열해질 수밖에 없는 시장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쓰고 있는 서비스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
나보다 좀 더 똑똑한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는 거거든요. 의료 서비스, 법률 서비스 뭐 전부 다 똑같은 거잖아요. 추천 서비스 전부 다. 네. 근데 그거 AI로 넘어가기 직전인 그런 네. 폭풍 전야 같은 그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이 그런 이해관계나 이런 게 어떻게 진행될지가 진짜 중요하겠다. 그렇죠. 정말로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제일 먼저 얘는 예를 들면 EBS에 있는 명의에서 데이터를 좀 찾아볼 거예요. 한국으로 치면. 뭐 하고 예를 들면 국가에서 운영하는 뭐 이런 데도 네. 몇 군데 가서 실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이 실내에 있는 데이터에서 혹시 기사가 나왔던 병원들이 있는가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거를 대단히 빠른 속도로 순식간에 해내서 저희한테 답을 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의 만족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걱정 아닌 걱정이 되는 거는 그런 식으로 진행됐을 때는 상당히 많은 쏠림 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어떤 의사 추천해줘라고 얘기했을 때 AI가 모든 의사를 막 다 추천하진 않을 거잖아요. 그럼 AI가 추천하는 의사한테 대해서 너무나도 지나친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뭐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사회 문제도 있지 않을까? 당연하겠죠. 그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이제 그런 문제들은 극복해야 될 문제지. 그렇죠. 우리가 이것 때문에 AI 검색을 안 쓰게 하겠다는 건 되겠다 이런 건 아니지만. 아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왜냐면 이제 저희는 이제 서비스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 네. 예를 들어서 이호석 아카데미라는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가 AI가 추천하는 그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조바심이 좀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페이월, 유료 사이트에 들어가 있는 것이 궁극적으로 안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료 사이트도 들어가 있지만 그것과 좀 다른 컨텐츠가 사실은 AI가 검색하기 좋은 구조로 돼 있어야 된다는 돼 있어야 거죠.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예를 들면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할 때라든지 재무 투자에 대한 상담을 할 때 이호석 아카데미가 가시성을 가져올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은 신뢰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 시장은 또 앞으로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트래픽이 있는지 여부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네이버가 블로그를 막아놨다라는 거는 또 하나의 어떤 좀 도박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니까 네이버의 큐가 좋다라면 문제가 없어지는데 그렇죠. 네이버 큐를 사람들이 이용을 안 해버리게 될 경우에는 대단히 안 좋아지는 형국으로 갈 수가 있고 컨텐츠 유통의 질서 이것에 따른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커머스라든지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의료라든지 컨텐츠를 매개로 하는 보험이라든지 이러한 모든 매개된 시장들의 질서 재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를 어떻게 타느냐가 대단히 중요하고 사실은 기회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스마트폰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기업이 대표적으로 토스죠. 앱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을 극대화하면서 파이낸스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서비스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기본적인 철학에서부터 시작점에서 시작을 했고 이것이 성공을 만들었던 거거든요. 네. 그것처럼 AI가 줄 수 있는 UI, UX적인 가능성들을 극대안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업이 다시금 성공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만들어 줄 수 있는 거고 이게 시장이 재편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제가 하나 재밌는 얘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 에그 시오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결함 이론이라는 건데요. 네. 결함 이론이 이제 1930년에 이제 공황 끝나고 나서 케이크 믹스라는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커피 믹스처럼 그냥 봉지 뜯어가지고 물만 집어오면은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1930년대만 해도 여러분 유럽하고 미국에서는 우리나라가 고추장, 된장을 과거에 다 담아 먹었던 것처럼 치즈도 다 담아 만들어 먹었어요. 그런데 이걸 인간이 아니라 뭔가 다 만들어진 걸 먹는 것 같다는 느낌? 이러면서 사람들이 그걸 잘 싫어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1950년대 어떤 아이디어를 내냐면 그러면 우리가 달걀, 계란 성분은 여기서 뺄 테니까 생계란과 생달걀은 너가 추가를 해. 인간이 뭔가를 내가 했다라는 느낌. 이걸 만드는데 결정적 기여. 계란과 달걀 없는 케이크는 상상할 수 없으니까 이거를 집어였다라는 이 느낌을 주면서 케이크 믹스가 엄청나게 팔리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으로. 또는 한국에서는 거의 안 쓰지만 요즘은 또 다른 패러다임이죠. 아이케아 가구점. 엄청나게 좋아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엄청나게 좋아했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전문가가 와서 조립해 주는 게 나아요. 안 틀리고. 네. 저도 정말 독일에서 한 11년 살면서 정말 아이케아는 정말 너무 많이 해서 이제는 지겨워서 못할 것 같은데 네. 나중에 공구도 사서 남의 집 것도 해주고 막 그랬으면 살았는데 인간이 뭔가를 했을 때 그 만족감, 자기가 했을 때 그 만족감. 그렇기 때문에 UI, UX에서도 결코 처음부터 답을 완전히 주지 않을 겁니다. 좋은 비서는 뭐냐면요, 여러분. 뭔가를 내가 부탁했을 때 1, 2, 3 옵션의 장단점을 잘 얘기해서 하지만 저는 2번이 좋을 것 같습니다만 대표님하고 저의 결정 크리테리아가 기준점이 다를 수가 있으니 1, 2, 3번으로 준비했고 그렇다고 6번까지 준비하면 안 되겠죠. 결정 장애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한 3가지 정도나 2가지 정도를 주면서 이것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서술해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UI, UX를 많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그래서 이번 UI, UX 고민에서는 에그 시오리가 많이 쓰입니다. 어떻게든지 모든 것을 이 AI가 다 자동화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결정하는 걸 내가 돕고 있다. 그치.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가 나오더라도요. 절대 주인을 이겨먹지 않겠다. 주인에게 이렇게 도움을 드리는 서빙하는 거다. 네. 이런 느낌인 거죠. 그죠? 이런 뭐 그래서 이러면서 지금 사실은 이 에그 시오리뿐만이 아니라 지금 각종 이론들을 지금 적용하면서 UI UX를 갖다가 사실은 이미 미국에서 만들어 놓고 필드 테스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것 같고요. 그죠? 어떻게 GUI를 넘어설 것인가. 이것이 지금 빅테크들이 가장 경쟁하고 있는 그래서 이 GUI를 넘어선 새로운 UI UX로 그걸 AI UI UX라고 지금 같이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서비스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경제의 판도를 바꾸겠다라는 것 이거를 누가 가져갈 것인가. 구글 같은 경우 그래. 검색 시장에서 위축되더라도 우리가 이 시장을 들어가서 딥마인드의 이 AI UI UX 팀의 규모가 대단히 크다고 그래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럼 금융 서비스 들어가는 거고 이번에 그러면 아마존도 한번 이겨보는 거고 여러 가지 서비스를 준비해서 검색 시장에서의 매출에 감소하는 부분을 더욱더 증폭시켜내겠다라는 전략도 구글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이 만약 위험한 건 아닙니다만 성공할 거라는 보장 개런티는 없다 보니 좀 지켜봐야 될 문제라는 거고 이것이 지금 아까 제가 초반부에 얘기했던 AI 매출은 어디에 있는가? 결국은 여기에 답하기 위한 거죠. 누가 돈을 벌 것인가? 결국은 에이전트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커버트든 오버트든 만들어서 UI UX 부분에서 에이전트가 최적화된 것을 만들어서 이 판을 만드는 쪽에서 결국은 인프라스트럭처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엔비디아만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판을 누가 장악할 것인가에 대한 경쟁이 2025년부터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왜냐? 투자자들도 이제 인내심이 바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돈은 벌어야 된다는 거죠. 네. 이 싸움이 정말 치열할 것 같고 여기서 이기는 사람이 다 가져갈 거라서 그 회사가 누가 되는지 진짜 궁금한데 모르면 그래서 이제 뭐 나스닥을 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